오이, 아이고 이거 오이, 아이고 이거 과연 렉서스 ES를 선택을 하고 일본 차를 선택을 해야 옳은 선택일까? 이거 봐,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50km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렉서스 ES300H 시동 버튼, 브레이크 밟고, 저는 이 하이브리드에 전원이 켜졌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게 켜진 건지 꺼진 건지 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려보면 알 수가 있죠. 아주 정숙한 상태에서 에어컨 소리만 좀 들려오는 상태고, 스티어링 휠을 맞출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제가 시트 포지션이 천장이 그렇게 높은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꽤나 누워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은 그냥 그렇고, 이 룸밀러가 만져지는 느낌이라던가 두께라던가 이 플라스틱 소리 그렇게 유쾌하진 않고요. 사이드 미러 조절.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아무 진동이 없습니다. 드라이브를 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야.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렉서스 ES300H와 같은 하이브리드를 운전할 때 이렇게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타력주행 하는 거,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이 차량은 원래 습관이 이렇게 드신 분은 편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타듯이 타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지그시 계속 밟아서 주행하시는 분들은 좀 적응하는데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고, 잠시 정차를 한 상황, 시동이 드르륵 하고 꺼지는 그런 모습. 다시 전기로 출발을 합니다. 이래서 이게 별 신경을 안 쓰고 타시는 분은 하이브리드라서 조용하기 때문에 신경 쓰실 게 없는데, 디젤 차를 주로 탔던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하고, 렉서스도 피해갈 수 없는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비포장 수준의 길,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운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차에서 주는 느낌이나 이 소리라던가 이 승차감이 전해오는 그 느낌, 이런 부분이 이런 데서 내가 스티어링을 이렇게 해보고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고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노면의 잔진동을 흡수해주는 거 대비 그냥 일반 진동은 그렇게 특별한 느낌은 없어요. 그냥 특별한 느낌은 없고, 뭔가 소음에 대해서만, 노면 소음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차에서 전체적으로 들려오는 소음, 그냥 길이 안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들 뿐이지. 여기 똑같은 차 있네. 이 차량이 여기서 차가 진동이 심하네, 노면을 못 잡아주네, 이런 느낌이 안 듭니다. 가솔린을 사용을 하느냐 전기를 사용하느냐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력 주행으로 주행하는 그런 습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렉서스 ES를 탈 때 이 차량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실 건데, 상당히 야, 이 느낌 괜찮네. 상당히 편해요. 진짜 비효율적으로 연비를 쓰고 있죠. 이게 우왕하고 풀악셀을 이렇게 쳐서 나가도 너무 부드러워 갖고, 진짜 이 차량이 재미를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피하셔야 되는 차량입니다. 렉서스 ES300H, 재미를 갖기는 어려운 차량이고, 화면이 굉장히 멀리 있어요. 보통 한 거의 비슷한 높이에 있는데 대시보드 안쪽을 파놔갖고 화면이 저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 대신에,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는 충분히 전방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화면을 보는 그런 느낌도 조금은 있고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확 돌려서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사이드 미러가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A필러 끝쪽에 붙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어 쪽에 이렇게 안쪽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우측 사이드 미러를 볼 때 고개를 꽤 많이 돌려야 돼요.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조작을 하다가 좀 빠르게 달리고 싶다, 스포츠 버튼을 뭐 보통 밑에서 찾았잖아요. 이 차량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187이다 보니까 키가 크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편한 점이 여기저기 눈에 많이 띄어요. 일단 시트 포지션도 출발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허리를 구부리고 타다 보니까 허리에 대한 피로감이 좀 오는 편이고요. 승차감에 대한 평가를 쿠션에만 두고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자, 스포츠를 놓아볼게요. 스포츠. 확실히 가속 페달이 되게 가벼워진 느낌. 그 외에 가속 페달이 가벼워진 느낌 외에는 없는데, 이게 차가 조금 붕 뜨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가속 페달을 쑥 밟고 갈 때 이렇게 조향을 같이 하면은 벌써 막 뒤가 흔들흔들 거려요. 벌써 뒤가 흔들흔들 거릴 정도다 보니까 다이내믹한 운전 이런 거랑은 좀 맞지 않는, 이렇게 차가 가속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속도가 되면은 이게 지금 자세를 못 잡아요. 뒤가 이미 막 털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뒤가 이렇게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보면은 BMW는 다 막 운전을 너무 빨리 하고, 뭐 벤츠도 요새 뭐 빨리 운전하고, 뭐 이런 차마다 브랜드마다 그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렉서스 타고 막 밟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차에서 전달하는 이 운전자한테 제공하는 이 정도다 무리야,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렉서스 ES300H를 가지고 막 엄청난 과격한 주행, 다이내믹한 주행, 빠른 속도, 이런 차량을 잘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커브길에 진입을 해갖고 코너를 도는 데 있어서도 엄청 빠른 속도로 돌지는 못하겠거든요. 이렇게 쭉 밟았다가 급제동, 이렇게 ABS 잡히는 게 일반 독일차에서 잡고 제어하고 자세를 맞추는, 그리고 소음 들려오는 거, 차량 접지, 이런 느낌이 너무 차이가 나요. 독일 차는 독일 차고, 일본 차는 일본 차고, 한국 차는 한국 차고, 그 각각 브랜드마다의 특성, 국가별 특성, 이런 거를 사용자가 잘 이해하고 차를 선택을 해야 만족하고 오래 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자동차 리뷰를 보시면서도 사람마다 평가하는 게 각각 다른 부분이, 이 차를 뭐 안 좋게 얘기하네, 좋게 얘기하네, 이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자동차는 무엇인가? 뭐 6천만 원대다 그러면 뭐 볼보 S90, 벤츠 E클래스는 가장 아래 등급, BMW 뭐 520i, 530i 뭐 할인 받았을 때 가격, 뭐 이런 식으로 경쟁하고 비교할 수 있는 차종 중에 내가 선택해서 만족하고 오래도록 탈 수 있는 차량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선택할 때, 이 방지턱 넘을 때도 막 뜨네. 어쨌든 그런 거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 취지 하에 저는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차량이 이 가격대, 이 콘셉트에 맞는가, 이 차량을 어떤 가치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인기가 많은가, 그런 거에 대한 논점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방지턱을 막 E클래스랑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부드러운 척을 하지만 운전자나 동승자가 느꼈을 때 부드럽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이 충격을 흡수하거나 좌커브, 우커브, 내가 커브를 도는 게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님에도 시트에 앉아있을 때 몸이 왼쪽으로 쏠리는가 오른쪽으로 쏠리는가, 시트가 나를 얼만큼 잘 잡아주는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좌회전 뭐 요런 정도 속도 이렇게 해도 내 몸을 꽤나 옆으로 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편하냐 편하지 않으냐, 부족하냐 만족스러우냐,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스포츠 그냥 놔버릴게요. 저 조금 이 차를 가지고 이런 커브에서 제가 낼 수 있는 속도는 한 요 정도, 요거 이상은 좀 불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고, 커브가 또 나오면 자연스레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준다. 이 차는 그게 국가별 특성이 있고 그 나라 가보면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국도길에서 들려오는 소음, 전면부에서 들린다, 후면부에서 들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 귀보다 위쪽에서 소음이 좀 들려오는 편이고요. 정숙하다라는 느낌은 하이브리드로 운전을 할 때, 가솔린 엔진이 작동할 때나 그냥 전기로 작동을 할 때나 모든 부분에서 엔진의 정숙성은 확실히 렉서스구나, 이런 느낌인데요. 외부 소음이 전달되는 부분이 옛날에 이 정도 소음이면 정말 조용한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차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음 같은 아이템을 우리나라에서는 또 외부 업체에서 시공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용한 차는 아니구나, 그냥 엔진만 조용하고 외부 소음은 조금 시끄러운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지턱 넘을 때 앞바퀴에 접지 뜨는 부분 뻑 하고 뒷바퀴 툭 쳐버리는 그 느낌은 좀 별로입니다. 별로고요.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 목소리가 전방에 주정차 구간 단속 구간입니다. 굉장히 답답하게 들려옵니다. 뭔가 마스크를 쓰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는 것 같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전체 스피커에서 안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 스피커, 특정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나는 느낌. 그리고 저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계속 타력으로 주행을 해왔는데 이마만큼 많이 와요. 이렇게 많이 오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운전을 하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디젤차 타듯이 그런 토크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아서 올리는데도 그 디젤차의 토크나 뭐 일반 가솔린 차의 그 막 엄청 빠른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컨셉트를 잘 이해하시고, 렉서스 어이구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노면 진동이 막 심하게 올라오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시트에서만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커브길을 돌 때는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는 부분, 여기서 이 정도 속도에서 이렇게 우회전 커브 이렇게 돌 때도 몸을 꽤 많이 흔들어요. 많이 흔들고 어떤 속도에서도 타력으로 가는 게 꽤 많이 가요. 그래서 좀 세게 밟았다가 놨을 때, 세게 밟았다가 놓건 살살 밟았다가 놓건 어떤 상황에서도 타력으로 꽤 많이 가고 있고요. 고속도로를 이제 타러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조작하는 게 운전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 지금 운전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집중을 꽤 많이 뺏겨요. 꽤 많이 뺏기고 이 손가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운전에 확실히 소홀해집니다. 주행하면서 이거를 조작하는 게 로터리 타입이 아니라 마우스 패드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작동을 하다 보니까 요거 사용하는 건 조금 불편하고, 아날로그 시기가 있다 보니까 시간을 보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눈에 띄네요. 자 버튼 눌러서 트랙션 컨트롤 오프 온, 이거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데, 요거 스포츠 노멀 에코 이거는 꽤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버튼이 아무리 해도 적응이 잘 안 되고요. 자, 고속도로에서 확실히 제 귀 위에 있어요. 소음이 밑에서 올라오는 건 알겠고 귀 위에서 들립니다. 여기 시멘트길이 아마 제가 수도권에서 다니는 시멘트길 중에 가장 시끄러운 도로 수준인데요. 여기서 소음이 들려오는 것도 렉서스 ES300H는 일반적인 독일차, 지금 시멘트길 진입 이런 데선 또 도움이 되네. 독일차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소음이 이 렉서스 ES보다 조용해요. 조용한데 조용한 상태에서 시멘트길을 진입을 했을 때
밑에서 노면 소음 올라오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막 와 하고 올라오고, 게다가 또 스포츠 타이어에 럼블렛 타이어가 기본이다 보니까 그런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렉서스 ES300H는 평소에 주행할 때도 제 귀 높이 위에서 소음이 이제 화 하고 밑에서 위로 딱 생성돼 있는 그런 느낌으로 화 하고 들리는데, 그 상태에서 노면 소음이 더해지니까 화 우 이런 식으로 뭔가 조합이 이루어져서 특별히 시멘트 길에서 엄청 시끄럽다 그런 느낌은 오히려 덜하네요. 특이합니다. 이런 소음 밸런스, 화이트 노이즈가 어느 정도 계속 들리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볼보보다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느낌상 소음이라는 게 데시벨을 낮추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어떤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느냐, 그걸로 이제 저음, 중음, 고음 주파수로 또 나눠서 데시벨은 낮게 나오는데 소음은 크게 느껴지고, 데시벨은 높게 나오는데 실제 타보면 조용한 것 같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렉서스 ES300H와 볼보 S90 경쟁 모델이죠. 두 차종의 비교를 해보면 렉서스가 더 정숙하다 이런 느낌이고요. 벤츠 E클래스의 E300과 렉서스 ES300H 비슷한 소음 수준인데, BMW 530i, 520i와 렉서스 ES300H를 비교를 해보면 엔진 소리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조용하죠. 조용한데 이렇게 가속할 때 들려오는 엔진 소리의 정숙함은 얘가 더 우세, 엔진 소리의 다이내믹함은 E클래스와 5시리즈가 더 우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소음은 530i나 520i가 렉서스 ES300H보다 더 조용한 편이고요. 이 방지턱을 넘을 때 속도를 무조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 방지턱 스트레스가 꽤 심해서 렉서스를 따라가는데 방지턱이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바짝 붙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크락션 소리가 굉장히 특이해요. 특이하다는 게 위치가 꼭 프론트 그릴 아래쪽에 있는 꽤나 멀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소리의 음량도 조금 하이톤인데다가 꽤 멀리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서 스포츠를 놓고요. 스포츠를 놓고 제가 스티어링 휠을 막 조작해서 빠르게 운전해야지라는 생각을 해도 이거 벌써 지금 또 막 접지 안 되고 막 난리 났어요. 이 정도 속도도 커버가 안 되는. 자, 다시 커브길 진입해서 이제 좌커브 했다가 우커브, 속도를 2차에 맞게. 보통 속도를 줄인 다음에 가속을 하면서 이제 탈출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줄이고 나서 이 가속하는 타이밍 맞추기도 쉽지가 않은데다가 이거 봐, 이 옆으로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밀려버려요. 더 밀려버려서 이 차량을 안전하게 타는 거, 편하게 타자 이렇게 타력으로 쭉 가다가 속도 떨어지면 좀 속도 좀 올려줬다가, 근데 여기서 토크를 못 느껴서 조금 아쉽네요. 이런 식으로 타력 주행할 때는 느낌 괜찮네. 그리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는 일본 차가 진짜 좋다, 독일 차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살 사람은 일본 차를 사라.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느낌이 달라요. 운전의 재미와 다이내믹한 주행을 하는 사람이 디젤 차는 이제 질렸어. 낮은 RPM에서의 그 토크와 효율과 연비와 그 모든 거, 게다가 요새 디젤차 조용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제 디젤차 질렸어, 나 이제 가솔린 살 거야. 막상 딱 보면 연비가 이제 또 스트레스거든요. 주유소를 자주 가야 된다는 스트레스, 뭐 기름값 지출보다는 그 부분의 스트레스가 더 심할 건데,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운전의 재미를 주면서 연비도 좋고 고효율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과연 렉서스 ES를 선택을 하고 일본 차를 선택을 해야 옳은 선택일까? 그 논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재미가 일단 없고요. 다이내믹한 주행하기가 조건이 나빠요. 이 차량을 가지고 막 엄청난 속도를 올려서 차선을 막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할 때 저 차선 아예 안 바꿨잖아요. 그 이유고요. 50km입니다. 네, 이게 50km예요. 다른 리뷰 올라가 있는 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바로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회전 반경을 한번 볼게요. 회전 반경. 회전 반경도 차 사이즈 대비 꽤 큽니다. 꽤 크고요.
자,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 화질. 요즘 나오는 차들 대비 너무 안 좋다. 이 싸제라서 후방 카메라 화질 상당히 안 좋다. 스티어링 휠이 꽤 무겁다. 예전 같았으면 진짜 가벼운 건데 요새 나오는 차들이 워낙 가볍게 나오다 보니까 BMW가 오히려 더 가볍네? 그런 느낌이에요. 파킹 났을 때 문 열리는 소리 그냥 그렇고, 진짜 그 한 5년 정도 전에 싸제로 후방 카메라 한 10만 원 정도 단 그런 화질입니다. 그런 화질이고, 자, 진동 아예 없고 그런 부분 좋습니다. 연비도 아주 잘 나오네요. 이 리뷰 내용 중에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오토로 해놓고 수입차를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 있죠? 수입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어떤 차를 사야 되지 하고 골라야 되는 차종, 그리고 골라서 선택하는 차종 60% 가까운 판매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독일 차입니다. 그리고 일본 차는 20%, 미국 차랑 영국 차가 뭐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소닉스 방송에서 설명을 할 때 독일 차보다 어떻다, 뭐 벤츠보다 어떻다, BMW보다 어떻다, 이런 식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중간에 이제 볼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도, 스웨덴 차의 볼보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옵션과 내장재 질감 이런 부분, 보여지는 부분이랑 주행을 했을 때의 느낌,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느낌,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느낌, 이런 볼보만의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차종들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렉서스 ES300H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많이 알고 계시는 장점보다는 좀 예민한 사람이 어떤 부분이 단점인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도 실제 내가 이 차를 구매할 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주차를 하거나 후진을 하거나 이럴 때 여성 오너나 남성 오너나 누가 조작해도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만 보고 제가 주차를 합니다. 지금 주차를 하는 거 꽤 편하게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시인성이나 보여지는 거나 정확도나 이런 거는 나쁘진 않은데, 화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토소닉스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차 리뷰를 했고요. 다양한 뭐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대부분 독일차에 쏠려 있는 것도 판매 비중, 인기도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요. 다양한 방송 보시다 보면 내가 어떤 차량을 올바르게 선택할 것인가, 올바르다는 거는 뭐 얘는 나쁜데 사지 말고 얘는 좋으니까 사라, 이 논점이 아니라 내가 가치 평가를 할 때 어떤 차가 나에게 맞는가, 그 논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